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에 지역 상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면서 전통시장도 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 명절을 휴가처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설캉스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동해안 관광지는 설 연휴를 맞아 휴가를 떠나온 사람들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이 밖에 설 연휴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전과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 간 보상안 협상이 해를 넘기고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상금 축소를 우려한 이재민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도내 유통가는 톡톡한 특수를 누려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예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명절 문화가 바뀌면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마트 선물 코너입니다. 설을 앞두고 저렴한 생필품부터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마음에 정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에 부담스러움도 숨길 수 없습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절실해요. 좀 가격대를 좀 낮춰가지고 선물도 이제 만들고 그래요. 많이 괴롭대요, 명절이. 유통업계는 심상치 않은 설 소비에 자체 이벤트나 할인 행사까지 펼치며 손님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설 등 명절 대목이 되면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올해는 예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대비 한 2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전보다는 좀 고가의 질을 따졌다고 하면 지금은 좀 마음 편히 좀 저렴한 상품대로 찾고 계십니다. 설이 임박하면서 재래시장도 평소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위축된 소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평균 25만 원 선으로 물가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전통시장의 명절 특수도 예년만은 못한 상황입니다. 사과와 배 등 큼지막한 과일 등의 성수품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세트가 잔뜩 쌓여 있지만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아주 아니에요. 아주 아니야. 작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차례가 한 반도 더 줄은 것 같아. 옛날을 봐서. 안 지내나 봐요, 다. 이게 우리 시대만 지내야 될 것 같아. 젊은 사람은 전혀 제사를 안 지내요. 풍요로워야 할 명절. 경기 침체와 문화의 변화로 지역 상경기에 활기를 띄웠던 명절 특수가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았는데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은 때 아닌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친지들과 인사를 마치고 설 명절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일명 설캉스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동해안 관광지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경포 해변 앞에 위치한 호텔 로비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즐기려는 이른바 설캉스족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짧아진 연휴 탓에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외여행보다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강원 지역도 속초와 강릉 경포 해변, 정동진 등의 관광지는 많게는 100%에 달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약이 만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못지않은 특수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신정을 좀 많이 세고요. 그래서 명절 구정 연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좀 예약률은 상승했습니다. 설 연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패키지를 선보이는가 하면 고객들에게 텀블러와 타월 세트를 선물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을 맞아 동해안에는 때 아닌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향을 내려가거나 차례 준비에 한창일 시간이지만 트렌드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 관광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 단위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곳을 다닐 수 있는 긴 연휴다 보니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관광지를 투어 형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리 만나 뵙죠. 미리 그 전주 주말에 그냥 식사나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휴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있어요. 나홀로 여행객들도 늘어났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홀로 여행을 다니며 설을 나는 일명 홀캉스족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요. 저는 그냥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놀러 온 김에 바다 보고 이제.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사일로 피로가 쌓인 엄마들을 위해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설 명절 특수를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설 연휴에 가볼 만한 곳들을 김선아 기자가 더욱 자세히 소개합니다. 네, 먼저 강원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겨울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 몰묘 중 하나가 바로 얼음 낚시인데요. 겨울축제의 원조 제20회 인제 빙어축제가 다음 달 2일까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대에서 열립니다. 은빛 요정 빙어를 낚는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음 축구와 얼음 썰매, 스케이트 등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빙어호 주변에는 60년대 인제읍 시가지를 눈으로 연출한 스노우빌리지도 있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홍천군에서도 홍천강 꽁꽁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8회째인데요. 최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겨울비까지 내려서 홍천강 얼음이 얼지 않아 실내와 육지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음 낚시는 즐기지 못해도 낚시 구멍이 뚫린 인공시설물을 강물에 띄어서 송어를 잡는 부교 낚시는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가셔서 겨울 추억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올림픽 도시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창에서는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역시 이상기온 때문에 얼음 낚시는 잠정 중단하고 대신 눈썰매와 스노래프팅, 실내 어린이 낚시터, 그리고 송어 맨손 잡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8회 대관령 눈꽃축제는 평창 대관령면 송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눈 조각 중심의 보는 축제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행사를 늘려서 즐기는 축제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눈꽃쟁탈전 팀대항 이벤트, 볼링, 얼음 골프 등 이색적인 체험 행사가 10개가 넘게 진행됩니다. 길이 70m, 폭 30m 규모의 눈썰매장도 이색적인 즐길거리입니다. 축제 말고도 도내 곳곳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는 설 당일인 25일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설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입장료 3,000원에 정상 운영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당일 강릉 오죽헌 역시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죽헌 경내 향토 민속관 앞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고리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옛 전통도 배우고 더불어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춘천에 사시는 분들은 시청 광장에 있는 아이스링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만 내면 입장료부터 장비까지 모두 대여해줘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 겨울 낭만 즐기기에는 제격이겠네요. 경자년 즐거운 설 명절, 가족, 친구 등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한국전력과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 간의 보상안 협상이
해를 넘겼지만 진전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구성권을 청구하면 이재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현저히 줄기 때문인데 피해 주민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자인 한전은 보상권을 즉각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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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전액보상이라고 적힌 띠를 두른 이재민들이 한전 속초지사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한전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상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민들 손에 쥐어지는 피해 보상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 이재민과 한전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한전의 피해 보상 비율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주민들의 경우 이번 한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한전의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재민은 미리 받은 정부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실행이 되면 첫째 기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만큼 차감하고 배상액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복구가 사실상 힘들다. 이와 관련해 한전 속초지사는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실사에 대한 거는 저희 한전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왔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계속 협의가 저희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고성산불 비대위는 특별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상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전제로 60% 보상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전도 구상권 논쟁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성산불 비대위는 한전과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행안부 앞에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 사업비가 2조 2,8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23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철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987년부터 시작된 동서고속철 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춘천 강북 지역의 지하화 축소가 우려됐지만 이 구간도 지하화로 결정돼 사업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 속초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는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제21대 총선 입후보자들이 예비후보에 속속 등록하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된 도내 예비후보자 수는 총 56명으로 평균 7.1의 경쟁률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난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과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이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총선 경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도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하면 총선 후보자들은 60명을 넘게 돼 오는 설 명절 연휴 동안 표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제2경춘국도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제2경춘국도 노선에 대해 국토부와 춘천시, 가평군의 입증에 서로 달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은 강원도 유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강원도 입장이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모처럼 탄력을 받고 있는 춘천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간 힘겨루기식 갈등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올해 기본 설계에 착수해 내년 6월 기본 설계 완료와 최종 노선 확정 후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강원도가 대회기를 인수받았습니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22일 저녁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3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폐회식에서 IOC로부터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인수받았습니다. 전달받은 대회기는 2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최문순 도지사에게 전달되며 이 자리에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회기를 인수한 강원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며 조만간 대회 조직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유수민 아나운서. 이번 설 연휴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네, 아니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는 계획 말고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세계 겨울 3대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27일 개막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얼음이 잘 얼도록 하는 특수 작전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천천이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겨울비로 축제장이 물바다가 된 지 2주 만에 얼음이 다시 꽁꽁한 겁니다. 일찌감치 예약한 외국인들을 위한 얼음 낚시터에는 난생 처음 겨울을 즐기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台湾就没有这种冰上活动啊，所以来到这里可以这样钓鱼，觉得很新鲜、很开心。就是一个很棒的体验。 겨울답지 않은 날씨로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27일 개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얼음판 위에는 보시다시피 한 200명 정도가 올라와서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게 점프를 뛰어봐도 얼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음 두께는 약 17c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음 두께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만큼은 못하지만 자체 안전 기준인 15cm를 웃돌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주최 측 설명입니다. 단 만약을 위해 얼음 구멍 간격을 예년에 비해 2m씩 늘렸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다시 온 건 최근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 것도 요인이지만 화천군만의 얼음 얼리기 노하우도 한몫했습니다. 수온을 낮추기 위해 인공 눈까지 만들어 물속에 투하했습니다. 내려오는 물의 유입량을 좀 줄이고 유속을 줄이고 또 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최적의 온도를 맞춰줌으로써 얼음이 얼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수십 년간 우리 화천 지역의 얼음 문화가 발전한 화천 지역의 그간의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부들은 매일 부유물 방지막을 정비하는 등 물속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물질이 낀 얼음은 잘라 걷어내고 같은 크기의 깨끗한 새얼음을 마치 용접하듯 끼웠습니다. 이번 축제는 메인 행사인 산천어 얼음 낚시뿐 아니라 국내 최장 봅슬레이와 국내 유일 산타 우체국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다음 달 16일까지 화천천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소방서는 23일 설 연휴를 맞아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중앙전통시장과 풍물시장 등에 일반 소화기 7대 용량의 대형 소화기 5대를 각각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미로 예술시장에도 대형 소화기 5대가 설치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이날 또 고향집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선물하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설 연휴 첫날 강원도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